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조경관리론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고 또 외워야 될 게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경관리론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이해를 물론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고 예전에 이제 학생 때 뭐 화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NPK, 질소, 인, 칼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량 원소에 대해서도 원소 기호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테고 강의 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운영관리 계획, 조경관리의 개념. 자, 조경관리 위에 보시면 조경관리는 조경이 이루어진 공간의 모든 시설과 식물이 설계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항상 유지하면서 거기다 줄 쳐주시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항상 유지하면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자, 목적 마찬가지로 조경 공간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과 최소의 경비 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경 관리의 범위. 일반 주택 정원부터 대규모 국립 자연공원까지 아주 광범위하다라는 거고 5개 공간 건설. 그러니까 건물 외적인 공간은 모두 조경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이 광의의 개념입니다. 자, 니은 개인 정원, 학교 정원, 자연 공원, 도시 공원, 그다음 공공 건물 등이 대상 공간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도로, 철도, 공업단지의 시설 조경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화훼 단지는 조경 관리 대상 공간이 될 수 없다. 네, 거기다가 줄 쳐주시고 뭐 실제 현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훼 단지는 조경 공간이 조경 관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서 관리할까요? 네, 원예나 화훼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조경 관리의 특성. 자, 관리 대상 자원의 변화성. 거기다 줄 쳐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비생산성에다가도 줄 쳐주시고요. 농업이나 임업과 다르게 조경은 안정된 자연 그리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조경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경 관리는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게 같은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조경 공간 기능의 다양성과 유동성에다가도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공원, 건축물 주변까지 공간이 다양하고 규모와 관리에 대한 차이, 녹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리고 유동성, 레크레이션 측면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시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조경 관리 구분에 자,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전에도 시공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관리 파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지관리, 운영관리, 그리고 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서라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적절하게 맞춰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유지관리인지 이용관리인지 운영관리인지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지관리라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경관리라고 할 때 통상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이 조경관리를 뜻하는 게 이 유지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조경관리라는 건 유지관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조경식물과 시설물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보수하여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유지관리. 그리고 두 번째, 자, 중요합니다.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 줄 쳐주시고요. 설치 목적, 식재 목적에 맞도록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을 설치했다. 그럼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시소를 설치했다. 시소를 탈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고 시설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식재도 그 목적이 굉장히 다양했죠. 경관도 있고 차폐도 있고 미관도 있고 녹음도 있고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휴게소 근처 휴게 공간 주변에 녹음 식재가 있어요.
큰 느티나무가 있다. 그럼 그 느티나무의 목적은 뭘까요? 예, 미관적인 부분보다 녹음을 목적으로 하겠죠. 예, 그늘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늘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설치 목적, 식재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가까이 아주 꽃이 이뻐야 되는데 꽃이 많이 피고 이쁜 꽃들이 펴야 되는데 이 전정을 잘못해서 경우에 따라서 봄에 꽃을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 설치, 식재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유지 관리라는 겁니다. 자, 디귿. 휴양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 조명시설 등을 관리 내용으로 한다. 식재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자, 조경관리 과정은 넘어가셔도 되고, 자, 운영관리. 자, 운영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관리 대상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발휘하게 하는가를 목표로 하는 관리. 자, 운영 관리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 그 아래쪽에 참고에 있는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운영 관리 가장 위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산, 조직, 재산, 재무 제도 등의 관리를 뜻한다. 자, 유지 관리를 하든 이용 관리를 하든 결국 이 기획을 하는 관리 목적, 이 할 수 있는 이 그 역할은 운영 관리라는 거예요. 운영 관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조직을 구성을 해 줘야지 유지 관리도 할 수 있고 이용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게 이 운영 관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과 조직에다가는 별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운영 관리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산과 조직. 예산과 조직. 자, 그리고 이용 관리 보시면 조경 식물 및 시설물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규제하여 적정한 이용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 이용자 지도 감독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것. 자, 그 밑에 있는 참고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관리는 예산 조직. 그리고 유지 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용 관리 중요합니다. 이용 관리는 주민 참여 유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도 이용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용 지도하는 것.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지도하는 것. 이용 지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행사 프로그램에다가 별표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용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로라고 할까요? 아파트 단지라고 한정 지어 볼 때 어떤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사람들이 이용할 때만 통행할 때만 쓰는 그 공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사생대회, 아파트에서 분여해서 사생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통로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그래서 그 통로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하는 공간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게 이 이용 관리, 프로그램 기획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유지 관리는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운영 관리는 예산과 조직, 그리고 이용 관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행사 또는 이벤트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용 조사. 자, 목적과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주 애매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조경 대상물의 질적인 변화. 자, 질적 변화의 내용에 자, 줄쳐주시고 사회적 환경 변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조경 공간의 기능적인 면 또는 대상물의 내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관리계획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특히 도시 생태계와 생활 환경의 쾌적성 같은 내부적 변화로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질적 변화의 특징. 자, 두 줄 다 줄을 쳐 주셔야 됩니다. 질의 변화는 이용자 취향, 관습,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질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질의 변화는
불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세 번째, 관리계획. 양호한 식생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개방된 토양면의 확보. 자, 이 질적인 변화는 도시 환경이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이 조명등이 있는 경우, 조명등에 따라서 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조명등이 없으면 식물이 저녁에는 잠을 잘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조명을 비추고 있으니까 식물이 제때 휴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질적 변화의 특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또는 뭐 대기 오염 같은 것들도 전부 질적인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기 전에는 공해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대기 오염에 의해서 식물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전부 질적인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대상물의 양적인 변화, 양적 변화의 내용. 자, 줄 쳐주시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 자, 적용 대상물 노후한 것, 이거 양적 변화로 보는 겁니다. 생물인 경우에 생장이나 번식하는 것, 외형적인 변화도 양적인 변화로 봅니다. 이용자 수와 이용 형태에 따른 적용 대상물 자체에 대한 양적인 변화.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내용 연수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도 전부 양적 변화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보시면 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이 예측되는 시설을 증설해야 되고 손상이 될 때는 시설 보충해 줘야 되고 내구 연한된 각종 시설물 교체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군식지 생태적 조건 변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식물이 생장하기 때문에 생태적 조건 변화에 따른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 운영 관리의 체계, 관리 조직, 관리 인원,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시스템 구성하는 요소, 관리 조직과 인원 예산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운영 관리 방식, 직영 방식과 도급 방식의 장단점 구분하는 거 우리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른쪽에 유지관리 계획. 자, 연간 작업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연간 작업 계획에 자, 1번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에 따른 예산을 계획 단계에서 세운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정기적인 관찰, 점검, 청소와 연간 계획을 실시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단기적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설물, 나무 등에는 5에서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숫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단기 계획 2, 3년마다 계획 세울 수 있고 뭐 페인트 칠, 보수 계획 같은 것.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 15에서 30년. 연간 관리 계획으로 식물 관리, 병해충 방지하고 전정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해 줘야 되는 계획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참고 내용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작업의 종류.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작업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작업이 있어요. 부정기 작업이 있고 임시 작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부정기 작업과 임시 작업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정기 작업은 항상 해줘야 되는 것. 청소하고 점검하고 매년 수목 전정하고 매년 병해충 방지하고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매년 페인트 칠할 곳이 생기고 이건 전부 다 정기적인 작업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기 작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올해 발생할지 내년에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은 나무가 생기고 그 죽은 나무를 대체해줘야 되는 보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설물이 뭐 쓰러지거나 훼손이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부정기 작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 작업은 부정기 작업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임시 작업은 자, 핵심이 되는 거. 기상재해 여기다가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재해에 따라서 나무가 쓰러진 경우 이거 나무가 쓰러졌지만 부정기 작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상재해에 의할 때는 임시 작업에 의한 피해로 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임시 작업은 기상재해에 따라서 나타난다.
홍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부정기 작업이 아닙니다. 홍수로 인해서 잔디가 다 일어났다. 부정기 작업이 아니라 임시 작업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시설 정비 보수 계획, 시설물 연간 작업 계획표.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어떤 예를 여기에 책에다가 기록을 한 거고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건 봐주셔야 돼요. 자, 2번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내용. 자, 목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철제, 아스팔트 뭐 등등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목재, 플라스틱보다는 철제가 아무래도 내용 연수가 길고 철제보다는 콘크리트가 내용 연수가 더 크다라는 것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 푸실 때 철제가 있고 목재가 있으면 당연히 철제가 더 오래 가겠죠. 예,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목재와 철제보다는 죄송합니다. 목재와 플라스틱 보다는 철제가 아무래도 내용 연수가 클 테고 철제보다는 콘크리트가 내용 연수가 더 길다라는 거 핵심이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 숫자를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이제 두 번째 조경 식물 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조경 수목의 유지 관리. 자, 정지 및 전정. 자, 전정의 뜻 보시면 조경 수목은 꽃, 단풍, 열매, 줄기 그리고 수영 등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거나 그늘을 제공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수목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정을 하여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생장을 조절해 주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봤던 운영관리, 이용관리, 유지관리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렇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누가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운영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개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전정. 목적에 알맞은 수영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의 일부분을 잘라주는 것을 전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정의 목적.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기능 부여하고 개화 촉진한다. 자, 지금 그 아래쪽에 지금 창고에 정지와 전정이 있습니다. 정지라는 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재라는 건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목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게 정지라고 하고 가지런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수목의 수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줄기나 가지의 생장을 조절할 목적에 맞게 수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정리 작업.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목이 이 수영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정. 예. 수목의 관상, 개화, 결식, 생육 상태 조절 등의 목적에 따라서 정지를 하거나 그 위에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정의 개념은 정지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쓰고 협의를 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정지까지 포함하고 전지, 가지를 잘라주는 건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큰 개념을 전정이라고 하고 이 전정은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프루닝, 영어로 프루닝. 정지는 트레이닝, 전정은 프루닝이라고 씁니다. 수목의 발전을 위해 가지나 줄기의 일부를 제거하는 정리 작업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이 전정을 한다고 하죠. 이 큰 범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관에 중점을 두는 경우 나무의 모양 감상에 중점을 두는 전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형상수는 토피아리라고 하죠. 그 수목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 뭐 새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동물의 각종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형상수라고 하는 거고.
산울타리 등과 같이 강한 전정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든 수영은 직선 또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필요한 줄기나 가지 잎 등을 전정을 하게 된다. 이게 미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전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목의 식재, 장소, 식재, 목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모양, 높이, 폭 등을 조절하여 전정을 하게 된다. 자, 넘어가셔서 2번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자, 실용적인 면이라는 건 차폐도 돼야 되고 방음, 방풍, 산울타리 등의 목적으로 쓸 경우에 잘라줄 때는 미간을 위한 전정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을 중점에 두고 전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수, 독립수 등은 태풍에 의해 가지가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가지나 잎을 제거할 때도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라는 거. 그리고 디귿 식재한 수목이 교통 표지판이나 간판 등에 방해가 될 때는 적당하게 줄기나 가지를 잘라준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 예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생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식한 나무는 흡수하는 수분의 양과 증산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와 잎의 모양을 고려해 전정을 한다. 자, 이거 뭐라고 하죠? 네, TR율이라고 하죠. TR율. 자, 이식을 했습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이식을 하는데 기존의 이 나무는 뿌리가 더 길었을 거예요. 더 긴 이 뿌리를 이 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잘랐겠죠.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뿌리 이 자른 만큼 이 비율만큼을 이 지상부에 있는 이 부분도 수간부도 같은 비율로 잘라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줄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탑 부분과 루트 부분의 비율을 맞춰준다라는 거고 이걸 TR율을 조절한다라고 하죠. 탑과 루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정을 한다. 이게 생리적인 면에 중점을 둔 전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꽃나무나 과수는 개화 결실을 촉진시키고 병충을 방지하며 수강과 통풍을 좋게 하고 자, 밀생한 가지를 정리하여 전정한다. 자, 이 수목이 병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통풍이 안 되는 경우.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이 앉더라도 그 균이 날아갈 수 있겠죠. 바람에 의해서. 통풍이 안 될 때는 한번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곰팡이가 앉더라도 바람이 잘 불거나 또는 햇빛이 잘 쬐을 때는 쬐을 수 있을 때는 병이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수강, 빛을 받는 것과 통풍은 아주 큰 병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한 가지를 전정해줘야 되고 특히 과수는 꽂는 형성을 조절하여 해거리 현상을 막아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늙거나 쇠약한 나무의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로 전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전정을 하는 것은 생리적인 면에 중점을 둔 전정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이 사례를 들고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면인지 실용적인 면인지 미관적인 면인지.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하는 걸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나눠 둔 거예요. 자,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 그리고 개화 결실을 돕기 위한 전정, 그리고 생리 조절을 위한 전정, 세력을 갱신하기 위한 전정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자, 1번부터 보시죠.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묘목을 기를 때 키가 빨리 자라도록 하기 위해 곁가지를 적당히 자르거나 과일나무나 오동나무 등의 세력이 약한 묘목 밑동을 베어 강한 곁가지를 발생시켜 새로 기르는 방법은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병충해 피해를 입은 가지, 말라 죽은 가지, 부러진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생장을 돕기 위한 전정에 해당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 녹음수를 좁은 정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전정하는 것. 향나무, 해양목 등 산울타리처럼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전정은 생장을 도와주기 위한 전정이 아니라 억제하기 위한 전정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로수가 계속해서 생장해 나가면 전정하는 작업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높이만큼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전신주도 건들지 않겠죠. 그런 전정도 마찬가지로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전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개화 결실을 돕기 위한 전정. 자, 두 번째 보시면 감나무 등 과일나무는 그냥 놓아두면 해거리 현상이 심하지만 거기다 줄 쳐주시고 매년 알맞게 전정을 해주면 열매가 해마다 고르게 잘 열린다. 그러니까 과실수들은 올해 많이 달렸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전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해거리, 해를 한번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많이 달렸다가 그 다음에는 적게 달렸다가 또 꽃눈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해거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달리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전정을 해서 평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개화 결실을 위한 전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귿. 장미와 같은 꽃나무류에서 한 가지에 너무 많은 꽃봉오리가 있을 때 솎아내는 것과 열매가 열리지 않게 잘라내어 다음 꽃이 빨리 피게 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자, 꽃 눈이 많이 생겼어요. 꽃이 많이 피우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또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열매가 10개 열리는 거랑 열매가 하나 열리는 거랑 자, 9개를 제거하고 하나만 달리게 했을 때 또 10개가 다 달리게 했을 때 이 결실된 이 열매가 더 알찬 게 어떤 걸까요? 당연히 10개보다 한쪽으로만 양분을 받아 먹은 하나 열리는 이 열매가 더 알차겠죠. 더 많이 달릴수록 당연히 이 양분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더 알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전정을 해주는 것이 이 개화 결실을 돕기 위한 전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생리 조절을 위해서 앞에서 봤던 거고요. 세력 갱신을 위한 전정. 자, 이 부분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맹화력이 강한 나무나 늙어서 생기를 잃었을 때나 꽃맺음이 나빠지는 겨울에 줄기나 가지를 잘라내어 새 줄기나 가지로 갱신하는 작업. 자, 아래죠. 늙은 과일나무, 장미, 배롱나무, 팔전일 등의 밀동을 자르면 새로운 줄기나 가지가 나와서 새로운 형태의 나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노쇠한 나무일수록 갱신 작업, 갱신을 위한 전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늙은 나무는 전정하지 않는다라고 지문에 나오게 되면 그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기가 있을 때는 활력이 있을 때는 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전정을 해야지 새로운 세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갱신을 위해서 전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력 갱신을 위한 전정에 해당이 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 수목 전정의 원칙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자른다. 균형이 이를 정도의 도장지 웃자란 가지를 도장지라고 하죠. 필요 이상으로 자란 가지 그리고 역지, 중하지, 난지는 제거한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뿌리 성장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해서 전정을 하게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